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성경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혔던 책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초한지. 우리가 두는 장기가 바로 그 초한지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책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초한지 시리즈. 그렇게 유명한데 한 번도 안 읽어볼 순 없잖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술 마시며 노는 걸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12살 나이에 성인들을 제압할 만큼 무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죠. 술 마시는 백수이자 한량의 이름은 유방. 하늘이 준 힘을 가진 자의 이름은 항우라고 불립니다. 때는 기원전 221년.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드디어 통일을 이루게 되었고 황제라는 이름을 처음 쓴 진시황이 그 나라의 황제였습니다. 나라를 다 통일하고 보니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잊지도 않은 불로초를 찾게 하였고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 공사를 진행하죠. 불로초는 그렇다 쳐도 만리장성을 쌓는 건 좋아 보이는데 무보수로 백성을 시켜서 쌓은 게 문제가 된 거죠. 거기다 자신의 궁궐도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시킵니다. 그래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진시황은 그 불만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다 책 읽고 어줍잖은 지식 때문이야. 농업 관련 책 빼고 다 불태워.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 다 죽여버려. 이 사건에서 분서갱유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파묻은 그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현대사에서도 있었죠. 1975년 캄보디아에서는 모두가 농민인 사회를 만든다며 지식인들 200만 명이 학살됩니다. 이건 참고인 거고. 여튼 진시황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황제니까 부러워하고 있었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요. 그때 술 마시던 유방은 난 황제가 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합니다. 잉? 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는 부모님 눈칫밥도 싫은데 황제가 되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살아야 하잖아. 술주정뱅이의 백수다운 말이었죠. 하지만 이런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한편 회계성이 있는 곳에는 12살 된 항우가 어른들을 다 때려 눕히고 가문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진나라가 통일을 하려고 초나라에 쳐들어갔을 때 항우의 할아버지인 항염만이 끝까지 항전하다 전사했죠. 항우는 어른 한 명을 때려 눕히고 나서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한 사람 충분히 죽일 수 있고 글자는 이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저에게 병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야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11년 후 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노역을 담당하지 않아도 될 거라 좋아했지만 조고라는 간신히 나와 말하죠. 아냐, 선대 황제 유지 이어야 해. 그래야 자신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었죠. 허수아비 왕을 세워두고 자신이 멋대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봉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봉기가 농민이던 진승이 이끌던 봉기였습니다. 그 사이 유방은 마을의 관리로 임명되는데요. 갑자기 술 마시던 한량이 관리로 임명되는 것이 웃기긴 합니다. 진시황의 명으로 학자들도 다 죽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첫 번째 업무가 사람들을 모아서 강제 노역하는 곳으로 데리러 가는 거였죠. 이런 짓을 시키기 위해 가장 만만한 사람을 관리로 임명한 겁니다. 유방은 가는 길에 술 마시면서 갈 사람 가 라고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망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가는 길에 길이가 30m인 하얀 뱀 괴물이 있다면서요. 유방은 가서 한 방에 그 뱀을 처리합니다. 아니, 술 마시던 한량이 어떻게? 유방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전설적인 것으로 포장한 느낌이 살짝 납니다. 여튼 그걸 본 사람들은 유방을 따르기 시작하고 유방은 어차피 돌아가봤자 명령불복종으로 죽음인데 이렇게 된 거 나도 봉기다.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어릴 적부터 친구이자 뛰어난 행정가로
후에 한나라의 틀을 잡았던 소하가 무리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유방 측의 유일한 무인 도축업자 번쾌도 합류합니다. 한편 항우 진영에도 봉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항우의 숙부인 항량은 초나라를 되살리자는 명분으로 봉기를 시작하죠. 이때 항량은 역발산 기계세라는 항우의 무력이 있으니 지략가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마치 삼국지의 유비 곁에 관우와 장비는 있는데 지략가가 없었던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모신 사람은 당시에도 70세의 나이였던 범증이었습니다. 범증은 천문에도 능했는데 항우 측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천문으로 자신의 운명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붉은 별과 파란 별이 떠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다음 날 항우 진영에 갔더니 항우가 파란 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붉은 별은 누구지? 이 붉은 별이 파란 별을 집어삼킬 텐데. 한편 각지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조고는 장함이라는 장수에게 병사 20만 명을 주며 모두 진압하라 명합니다. 항우 측으로 장함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범증이 계책을 내죠. 몰락한 초나라 왕의 핏줄을 찾아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반란군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더 많이 모일 것이다. 실제로 이 계책이 먹히게 됩니다. 20만 대군에 대응할 만큼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죠. 이때 유방 측도 가담하게 됩니다. 범증이 보니 유방이 붉은 별인 거예요. 이제 진나라 대 초나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함은 그들을 가소롭다고 생각하며 치고 들어갔는데 아플싸. 항우가 말도 안 되게 센 겁니다. 삼국지 게임을 해보셨다면 아실 텐데 기본 능력치로 무력이 100인 거예요. 항우가. 장함은 깜짝 놀라서 후퇴합니다. 그걸 유방과 항우가 추격하죠. 이때 둘의 본성이 나옵니다. 슬쩍 뒤로 빠져서 정세를 살피는 유방, 항우는 냅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장함은 성으로 들어가 고삐를 쥐고 나오지 않았죠. 이때 성을 포위하고 있던 건 항우의 숙부인 항량. 2달 동안 성에서 나오지 않자 항량 측은 경계가 느슨해졌습니다. 이때를 틈타 장함은 새벽에 몰래 잠입해서 항량을 죽이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승기가 뒤집힙니다. 항우는 분노했지만 일단 후퇴하죠.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사이 초나라의 왕이 유방과 항우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 두루마리 하나씩 집으세요. 유방은 서쪽을 고르고 항우는 동쪽을 고릅니다. 초나라 왕은 말하죠. 지금부터 그 방향으로 가서 진나라 왕이 있는 함양성을 공격하세요. 먼저 함양을 손에 넣는 자에게 그곳에 왕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복수를 다짐하던 항우는 가는 길에 장함에게 복수할 수 있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었고 유방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여튼 양측은 함양을 향해 출발하죠. 항우는 역시 가는 길에 장함을 마주쳤고 마구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장함은 도망을 치다 안 되어서 진나라에 원군을 보내달라 하죠. 하지만 조고는 야, 이미 20만 줬잖아. 알아서 처리해. 갑자기 왕이 불러서 저게 뭐냐고 묻자 이건 사슴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렇게 지록위마라는 윗사람을 속여 권력을 이용해 아랫사람을 억압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의 뜻인 사자성어가 나오게 됩니다. 원군을 보내주지 않게 되자 장함은 끝내 항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항우는 장함을 살려둘까요? 한편 유방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방이 가는 길인 서쪽은 함양까지 가는 길에 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특유의 자신만의 재능을 살리죠. 성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성을 통과해버립니다. 그 와중에 유방 측의 외교관인 여기기를 만나게 되고 무장인 팽월도 합류하죠. 하지만 팽월은 잠시 합류입니다. 그리고 지략의 화신이라 불리는 장량이 합류합니다. 그 가는 길에 장량이 있었던 거죠.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반기는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지나가는 곳의 성들이 알아서 다 성문을 열어줍니다. 항우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 곳은 피해 숙청, 다른 한 곳은 그냥 프리패스. 이렇게 되니 진나라 수도인 함양에 있는 허수아비 황제도 사슴이지 말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조고에게 따지자 조고가 죽여버리죠. 아씨, 너가 누구 덕에 황제가 됐는데? 그리곤 바로 다른 왕을 옹립합니다. 그런데 이 옹립된 왕은 저번 왕보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왕으로 옹립되자마자 조고를 죽이죠. 그리고 항복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함양으로 항우와 유방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도달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